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오더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무슨 오더를 이렇게 또 내렸냐면은 해군 있지 않습니까? 네이비한테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있지 않습니까? 마인을 설치를 하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그냥 다 사살을 해버려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슈덴키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이 네이비한테 이제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군이 지금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란 측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마인들을 지금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이 통행료를 내야 된다. 이제 만약에 유조선이라고 하면은 유조선에 들어있는 오일들 1배럴당 1달러를 내라. 만약에 200만 배럴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200만 달러를 내라. 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이렇게 하면서 이란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을 이제 끝까지 이제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미국이 봉쇄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해군에서는 유래들을 지금 해체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인들을 설치를 하는 것을 이제 감시를 더 이제 강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3배 정도 더 강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봉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 20%가 이곳을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가 지금 막힌 지가 거의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된 거 이제 풀리는 것은 아무런 지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미군은 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더 강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또 이제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란에서는 평화 협정은 더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100척 이상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120척, 140척 정도의 선박들이 지나가고 유조선들이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10척 안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요. 이 이란이 허락을 해준 그런 배들만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8척만 이제 통과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살을 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NPL 뉴스를 이렇게 또 만나고 하면은 미국이 또 오일 탱커 이 유조선을 납포를 했다, 압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 해군이 인도양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었던 이란의 유조선을 지금 납포를 했다, 압류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2척을 납포를 이렇게 한 뒤로 하루 만에 일어난 그런 이제 보복 조치다. 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 혁명 수비대가 2척의 선박을 이제 납포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미 해군에서는 이란의 유조선 한 척을 납포를 이렇게 또 하고 압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하고 이란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휴전을 이렇게 또 했었던 거를 지금 indefinitely 연장을 이렇게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연장이 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연장을 해준 것이죠. 딱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봉쇄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란 측에서는 미국 너네가 이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봉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너네들이 이제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쇄를 서로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협상은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이란 측에서는 그 협상 테이블까지 가지도 않고 있다고요. 전쟁은 아마 안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죠. 너네들 뭐 발전소들 싹 다 뽀사버리겠다, 다리 같은 것들 싹 다 폭발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기만 하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을 아무것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전쟁을 다시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완전히 이제 폭락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유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시 $100를 이렇게 돌파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이란의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제 레바논이랑도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은 뭐 레바논뿐만이 아니라 뭐 이란이랑도 뭐 전쟁을 하고 뭐 여기저기 뭐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제 레바논도 뭐 10일 동안 휴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휴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레바논 대표단이랑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단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평화 협상을 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차 회담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휴전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더 이제 늘리려고 회담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취재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기자가 사망을 하는 일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랑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이 레바논 남부에다가 공습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기자가 포함이 된 이제 5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또 이제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레바논에서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언론인들을 이제 겨냥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사망케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동의 전쟁이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분명히 하마스가 먼저 건드리기는 건드렸지만, 그런데 이렇게 커다랗게 전쟁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시작을 한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은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특히 이제 네타냐후가 전쟁을 너무 지금 오래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는 이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은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이제 전 세계로부터 이제 나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뉴스 밑에 이런 기사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해군을 이 피트 헤그세스가 경질을 해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존 필런이라고 하는 해군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로부터 경질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 존 필런이랑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랑 좀 이제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트 헤그세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군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꽂아두지 않았습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돼지인데, 진짜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 군대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진짜 너무나 짜증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취임을 한 뒤로부터, 국방장관으로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30명 이상의 국방부 고위 관리 그리고 이제 장성들을 교체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펜타곤 내 불안정성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의 기능 저하에 대한 그런 우려도 더욱더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마음대로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가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막 간다고 하면은 미군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를 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이 통행료가 퍼머넌틀리 이제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는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랑 평화안에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란 측이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선박들이 이렇게 지날 때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유조선이 이제 통행을 하려고 하면은 1배럴당 이제 1달러를 내야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만 배럴이 들은 그런 이제 유조선이 통과를 하려고 하면은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행료는 중국의 위안화나 이 중국 돈이나 아니면은 암호화폐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불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나서가지고 에스코트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귀뢰들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따라와야지만 이 폭탄이 안 터진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파괴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재건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돈들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를 우리는 받겠다. 라고 이제 평화에 이제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란이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다 라고 하네요. 유엔에 해양법 협약이 있다고 합니다. 뭐 유엔 클로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국제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들이 그냥 통과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통행료를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불법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쓰기 위해 가지고 이란에다가 만약에 이제 돈을 이렇게 또 지불하게 된다고 하면은 통행료를 이렇게 또 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위반을 하는 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보더라도 이제 통행료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우선 이제 불법이고 그리고 통행료를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막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란이 만약에 통행료를 이제 계속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이제 받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퍼머넌털리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가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한 100달러 정도가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대 150달러까지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행료뿐만이 아니라 보험료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리고 유조선들을 이렇게 또 운항을 하는 그런 이제 선원들이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위험 수당이 이제 더 올라가 가지고 아마도 선원들한테는 예전에 냈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운송비도 뭐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를 이제 만약에 내게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란의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전쟁은 전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큰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들이 중요한 게 지금 이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으로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지만 투자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좀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같이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 마리화나 있지 않습니까? 대마초를 좀 더 이제 약한 그런 이제 마약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이제 법무부가 대마초의 마약 그 등급을 1단계, 스케줄 1, 헤로인이랑 이제 똑같은 그런 등급이었다고 합니다. 스케줄 1에서 스케줄 3로 2단계나 이렇게 또 내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헤로인이랑 이제 똑같은 그 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또 내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마리화나를 이렇게 또 보면은 타이레놀이랑 동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마약 정책 변화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이제 범위는 이 FDA 있지 않습니까? 이 FDA의 규제를 받거나 정부의 의료용 면허를 받은 그런 제품에 적용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공청회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대마초를 전부 다 확대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마리화나를 좀 더 이제 낮은 등급으로 이제 마약류를 분류를 이렇게 또 함부로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더 나은 치료 옵션이랑 그리고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이렇게 마리화나를 좀 더 이제 낮은 등급으로 이렇게 또 낮추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그런데 마리화나가 타이레놀이랑 이제 비슷한 등급으로 똑같은 이제 동급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와,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뭐 헤로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단계에서 2단계로 해야 되지 않나. 3단계까지는 너무한 게 아닌가. 타이레놀은 뭐 그거랑은 이제 똑같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등급은 낮아지기는 낮아졌지만 전면 합법화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 주마다 이제 법들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 개별적으로 합법화 여부를 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마리화나가 좀 더 이제 낮은 마약류로 이제 분류가 됐다고 하니까 또 이제 환자들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이제 마리화나를 이렇게 또 찾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에서 화가 나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버지니아주에서 그 리디스트릭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구를 이렇게 또 조정을 하는 것을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로 이제 통과가 이렇게 또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버지니아주는 더 많은 이 민주당 의원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 한 4석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이제 화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리디스트리팅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이제 선거구를 이렇게 또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 이제 중간 선거를 이렇게 또 염두를 해두고 텍사스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텍사스에서 이 선거구를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더 많은 이 공화당 의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구를 재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똑같이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똑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 주들이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선거구들을 계속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디스트리팅을 이제 시작을 이렇게 됐는데 선거구를 재조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다. 라는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압력을 이렇게 또 둬가지고 텍사스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캘리포니아도 하고 뭐 여러 주들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버지니아에서 해가지고 민주당에 이렇게 또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민주당이 이긴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정의의 비극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민주당이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리디스트리팅 이렇게 따는 거, 선거구를 이렇게 또 재조정을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텍사스에다가 압력을 이렇게 또 줘가지고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너네들 왜 불법 같은 거 하느냐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가 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편 투표가 대거 유입이 이렇게 또 되면서 결과가 뒤집어졌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이제 우편 투표에 대해 가지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의 현장 투표 결과가 늦게 반영이 돼 가지고 우편 투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또 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 지금 눈길이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플로리다는 원래 이제 공화당 주이지 않습니까? 공화당 주인데 그러면서 여기를 또 리디스트리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선거구를 다시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플로리다에서 더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론 디센티스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주지사의 그 결정이 또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가 지금 되려 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오게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땅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다. 도니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나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도니랜드가 이제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도니랜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쪽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돈바스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역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빼앗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돈바스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 일부를 여기를 이제 이름을 도니랜드로 지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돈바스랑 그리고 트럼프 도널드 있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합해가지고 도니랜드로 이름을 이제 짓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이제 잘 보여가지고 이제 미국의 무기를 좀 더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에서는 폴트 트럼프라고 하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지어줬다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전략을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다가도 뭐 케네디 센터 밑에다가 위에다가 케네디보다 더 앞에 있어 트럼프 앤 케네디 센터로 지금 이 이름을 바꾸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다가 자신의 이름들을 계속 이제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돈바스 바로 옆에 여기가 자유 경제 지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도닐랜드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잘 보여서 미국의 무기를 미국의 지원을 이렇게 또 받으려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만에 이제 끝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 지금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전쟁을 더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분명히 지난 대선 때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 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와주고 있느냐? 왜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트럼피들이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 같은 것들은 내가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길을 이렇게 또 막고 있으면서 1년이 지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끝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전쟁을 더 크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나 짜증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스터 비스트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또 이제 가장 유명한 이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스터 비스트의 전 여성 직원이 성희롱이랑 그리고 출산 휴가 후 부당 해고가 됐다라는 그런 이유로 소송을 지금 이렇게 또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스터 비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어떠한 이제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셜미디어 매니저였다고 해요. 이 여성이 출산 휴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귀를 한 지 3주 만에 해고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제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임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도 진통을 참아가면서까지 화상 회의를 이렇게 또 참석을 하는 등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화상 회의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쉬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희롱도 있었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미스터 비스트 CEO가 있다고 합니다. 이 CEO가 미스터 비스트가 이 여성들이랑 눈을 잘 못 맞추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민은 아름다운 여성 주변에서는 어색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희롱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희롱인가? 아니 이쁘다라고 한 게 성희롱인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스터 비스트 측에서는 이 대변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변호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소송은 관심을 끌기 위한 허위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해고를 이제 부당하게 이렇게 또 한 것이 아니라 팀을 재편성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직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해고를 한 것이다. 이 직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 여성을 쓰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스터 비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 프라임 TV 쇼 런칭을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스터 비스트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더 막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러는 가운데 이런 소송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냥 돈을 뜯어내려고 지금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희롱이 되나? 아름다운 여성 근처에 있으면은 눈을 잘 못 마주친다. 어색해한다. 그 얘기가 성희롱이 되나? 아니 이쁘다고 해준 게 성희롱인가? 생각이 들고. 아니 그리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제 약간 했나봐요.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서가 사라져가지고 잘랐는데 그거를 가지고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라고 지금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수돗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인들 5명 중에 1명은 수돗물을 이렇게 또 마시면서 식수 내에 질산염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인들 한 6,200만 명이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마시지는 않지만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는 않지만 만약에 직접 이렇게 또 마신다고 하면은 수돗물 안에 질산염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나이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질산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질산염이 왜 수돗물에 이렇게 또 들어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농업용 이제 비료에 질소 성분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소 성분이 이제 비가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면은 빗물에 이제 쉽게 내려가가지고 지하수나 이제 강으로 유입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돗물에 이 나이트레이드 질산염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나이트레이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색이고 무치 그리고 이제 무맛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LA 같은 그런 이제 대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LA는 물이 저기 뭐 콜로라도 강에서 이렇게 또 흘러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 농장에서 지하수나 뭐 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나이트레이드가 이제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 뭐 디누바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인근에서 수돗물에서 50mg이 나왔다고 해요. 리터당 50mg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연방 당국에서 이제 기준을 이렇게 또 잡고 있는 것은 10mg이면은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mg이나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프레주노, 뭐 라번 이런 곳에서도 연방 기준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질산염이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돗물로 물을 마시거나 요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꼭 정수기를 이용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브리타 같은 그런 정수기는 정수가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 오스모시스 그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역삼 투합 그 정수기를 꼭 이용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 역삼 투합 정수기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질산염 99%대까지 대거를 한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버스 오스모시스 필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질산염은 뭐 마시는 거에만 위험하지 손을 씻는다거나 뭐 목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위험을 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마시는 물, 요리를 하는 물, 그 물들에만 꼭 이제 정수기를 이렇게 또 설치를 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수돗물을 그냥 마시나요? 근데 미국에서는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이 LA 근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샤워만 하더라도 그 유리를 보면은 그 워터마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수돗물을 거의 마시지는 않죠. 정수를 꼭 하고 이렇게 또 마시는데, 저희 집도 그 역삼투압, 그 리버스 오스모시스 필터를 이렇게 또 달아가지고 요리를 하는 물은 꼭 그 정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하거든요. 마시는 물은 그냥 사다 마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수돗물은 꼭 정수기를 꼭 사용을 하시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 근처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14세 소년이 전동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서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전기 자전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동 오토바이야. 엄청나게 빨리 가거든요. 최대 뭐 45마일인가 60마일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전기 자전거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서런 오토바이가 이 서런을 타고 윌리를 하면서 이 14세 소년이 다녔다고 합니다. 윌리를 하면서 이제 다니다가 어떠한 할아버지를 쳤다라고 하네요. 81세 할아버지를 쳐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베트남 참전 용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조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81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퇴근을 이렇게 또 하고 계셨나봐요. 그러다가 이 윌리를 이렇게 타고 있었던 이 아이한테 이제 들이받쳤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태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이 엄마를 지금 현재 아동 방치, 이 중범죄로 지금 기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방조한 그 혐의, 그리고 미성년자 비행 조작 5가지 혐의로 기소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6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벌써 이제 경찰이 이 아이한테, 14세 이 아이한테 서런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이거는 너는 탈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벌써 해줬다고요. 그리고 이 엄마한테도 가가지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30분 동안이나 얘기를 이렇게 해줬다고요. 이 엄마한테 이거는 이 바이크가 아니다. 이거는 이 모터사이클이다. 이 바이시클이 아니라 이 모터사이클이다. 이 바이크라고 하면은 20마일이 최고 속도이거든요. 그리고 페달로만 굴린다고 하면은 28마일이 최고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타고 있었던 그 서런,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최대 속도가 60마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DMV에다가 레지스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라이센스 플레이시 달아야 되고,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인슈런스를 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서런을 그냥 전기 자전거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냥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6개월 전에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할아버님이 지금 사망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이 이렇게 나와서 부모가 아이한테 전동 오토바이를 사주고, 전동 바이크가 아니라 이 모터사이클을 사주고 타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타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 면허증도 없고 인슈런스도 없고 뭐 레지스터도 되어 있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이한테 장전이 된 곤충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오토바이들은 싹 다 잡아드리겠다, 엄중히 처벌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전동 오토바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좀 심각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빨리 다니고, 그리고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진짜 사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판 같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기 자전거들 있지 않습니까? 제 전기 자전거들은 다 20마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다 합법적인 거예요. 막 40마일 가고 막 60마일까지 가는 이런 서런 같은 것들은, 이거는 꼭 DMV에다가 레지스터를 하고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인슈런스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LA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LA 다운타운에서 얼마 전에 어떠한 할아버님이, 84세 할아버님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한국 분이신가 봐요. 뱅조씨래요. 방조씨. 와, 그러면서 LA 다운타운 6스트리트에서
홉이랑 그 그랜드 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40살 이제 노숙자가 84세 방조라고 하는 이 할아버님을 잔인하게 폭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에 불을 지폈다고요. 몸에 불을 지펴가지고 살해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84세 이 할아버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방조 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요양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길을 잃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운타운 LA에서 이렇게 배회를 이렇게 또 하다가 이 노숙자한테 폭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폭행을 이렇게 또 당하면서 그 다음에 불을 지펴가지고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용의자는 이 길을 가다가 아마 부딪혔나봐요. 부딪혀가지고 막 폭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서 내리 꽂았다고 합니다. 내리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지펴가지고 사살을 했다. 그리고 바로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갔지만 그 다음날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노숙자는 잡혔다고 합니다. 범인은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살인죄로 지금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범죄가 벌써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강력범죄 전과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죄 판결이 된다고 하면은 종신형을 아마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 뱅조 아마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한국 할아버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LA 다운타운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치매 증상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또 겪으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1%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변동이 이렇게 또 없으면서 그러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IBM은 8%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IBM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가이던스를 상향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가지고 8%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나우라고 하는 그 주식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은 예상치를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넘었는데 그런데 구독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16%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오늘 여러 주식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도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은 뭐 괜찮게 나왔다고 합니다. 괜찮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이랑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출이 이제 많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출이 더 많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테슬라는 2% 정도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은 오늘 16%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렌탈도 오늘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0%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다른 그런 이제 경제 뉴스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좀 이제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유가는 $100를 다시 돌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PMI 지수, 이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제조업이 54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51.3에 이렇게 또 나오면서 예상치를 다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기업들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오늘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 있는데 에이비스 있지 않습니까? 에이비스 버젯 이렇게 또 해가지고 렌탈카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이비스 주식이 오늘 45%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에이비스 주식이 얼마 전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왜 올랐냐면은 숏 스퀴즈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숏을 이렇게 또 쳤었던 거를 많이 뭐 커버를 이렇게 또 해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주식이 막 올랐다고요. 숏 스퀴즈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폭등을 미친 듯이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100 미만이었다고요. 네, 이 에이비스 주가가 100달러 미만이었는데, 그런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850달러까지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숄스퀴즈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100달러도 안 됐었던 그 주식이 850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800%, 850%대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그러면서, 숄스퀴즈가 이제 끝나면서 오늘은 45%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38%가 이렇게 또 빠졌는데, 그런데 오늘도 45%가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85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장 초반에는 850달러까지 있다가, 지금은 240달러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전에 그 게임스탑 있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게임스탑 그 사태처럼 숄스퀴즈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그때를 이렇게 또 연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에이비스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체 발행이 된 주식의 3,600만 주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자산 운용사에서 이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물량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숄스퀴즈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폭등을 이렇게 됐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 조만간 다시 100달러 미만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